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의 민족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많은 분들이 검은색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호색을 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파랑에 이어 검정이 2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검정, 블랙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이번에는 영상을 2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검정의 이야기, 자녀의 그림에서 또는 내담자의 그림에서 검정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검정이라는 색 이름부터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은 검정색 또는 검은색 어떤 단어를 더 자주 사용을 하세요? 왠지 검정색이 더 편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검정이라는 단어에는 검은 빛깔이나 물감이라는 뜻으로 이미 색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검정 이라고 쓰시거나 또는 검은색이라고 쓰셔야 맞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어시험을 당장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어린 자녀를 두신 어머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색 이름도 표준어로 자꾸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검정색 정장, 네, 아닌 거죠. 검정 정장 또는 검은색 정장이 맞는 말이겠고요. 예를 들어서 검정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또는 검은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둘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불안하고 우울할 때 또는 화가 나고 무서울 때 검은색을 사용해서 표현하라고 배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공포나 두려움은 학습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8살, 3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터울의 아이를 키운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8살 형아가 바퀴벌레나 지렁이 같은 것을 비가 오고 나서 봤을 때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너무 깜짝 놀란 제스처를 한다면 그것을 동생이 보고 그대로 학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실제로 지렁이나 바퀴벌레가 무서워서라기보다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하는 그 공포와 놀라움을 보고 그대로 학습을 한다는 뜻이죠. 사실 6개월 이하의 어린 아기들은요, 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뱀을 특별히 예뻐해서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뱀도 무는 독이나 이빨이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어린 아기를 뱀 옆에 둔다는 건 굉장히 무섭고 끔찍하다고 우리는 느끼지만 사실상 아이들은 뱀에 대한 공포 또한 학습에 의한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는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이것은 학습에 의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굳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하지 않아도 여러 많은 분야의 연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 아프리카 지방의 사자 출몰과 공격 시간을 연구한 한 논문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아프리카 사자가 사람을 공격할 때 일몰 시간과 이 달빛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몰 시간부터 밤 10시가 되는 시간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대부분 사자의 공격은 보름달 다음 첫 주부터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사자들은요, 1988년부터 약 20년 동안 1000명의 이상의 탄자니아인들을 공격을 했다고 해요. 공격을 당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나 또는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야행성 육식 동물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대한 타고난 DNA에 깊이 박혀져 있는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는 오래전부터 이 포식자에 의한 공격으로 인해서 새겨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둠은 반사광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보가 아예 없다라는 뜻이죠. 이 어두운 동굴은요,
우리가 위험을 피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어두운 구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깊고 무서운 공포를 느끼기도 해줘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은 아니었지만 어렴풋한 기억에 옆집쯤에 우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물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도 모르게 그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물에 빠진 귀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동의 그림을 색채 심리로 분석하기도 하고 또 색채 심리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무수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은요. 1:1 해석은 절대 금지다. 검은색이라는 건 이렇다. 빨강은 아이의 그림에서 이렇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많은 학자들이 연구는 했습니다만 모든 아동의 그림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검은색만큼은 아동의 그림에서 그다지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그림 보실게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그림입니다. 이 아이는 가족화를 그려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두 잠을 자는 가족을 그렸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유치원 때 이혼을 하고 현재 재혼해서 이 아이에게는 새 아버지인 거죠. 네, 새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는 새 아버지와 정서적 유대감을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각종 불안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물론 이 아이가 그린 상태는 가족들이 모두 불을 끄고 밤에 잠을 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검정색 크레파스, 파스넷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요. 잠을 자는 활동을 그리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이 방 안에 드리워진 모든 검은색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오죠. 더군다나 검은색과 노랑의 조합은 일본 색채 심리학자 아사리에 의하면 부성, 아버지와 관련된 별로 좋지 않은 사인이거나 아버지의 부재, 정서적 부재 등을 나타낸다고 해요. 물론 이건 역시 1:1로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종종 내담자의 그림에서 저는 비슷한 경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덮고 주무시는 이불이 노란색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아이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새 아버지와의 그 불안한 관계가 노란과 검정의 매치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내담자의 그림은 해외 학자의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림 보실까요? 융학파에 속하는 이 학자는요, 검은색은 심연의 자궁으로부터의 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22살인 이 청년 내담자는요, 한 여성에게 굉장히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동굴 안에서 붉은색으로 채색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나서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통찰을 갖게 된 것이죠. 내담자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검정의 양가적인 측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자궁 또는 어떤 근원적으로의 회귀 또는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요. 또는 새로운 삶을 수용하려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우울과 파괴,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압도적으로 검은색을 선호합니다. 청소년들이 특히나 검은색을 선호하는 이유는요, 검정이 가진 바로 우아함이라든지 절대 권력, 최고의 어떤 VIP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마네 그리고 피카소, 프란시스 고야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